도쿄에 있는 한 쌀집.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쌀집 주인에게 고급 시계와 고급차 열쇠를 건네는데요. 쌀집 주인은 남자와 손님들에게 라며 화냅니다. 사람들은 왜 쌀 한 대박에 고급 물품을 거는 걸까요? 도쿄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둠이 내린 캄캄한 밤. 하지만 사람들은 밤을 잊고 밝은 빛 아래 야근 중입니다. 회사가 아닌 가정집 상황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엄마는 시골에 사시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생선을 선물 받았고 고맙다고는 말하지만 직접 손질하지 못해 곤란해합니다. 오랜만에 외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딸은 통화하기 귀찮아하고 아들은 집에 들어와도 말도 안 하며 아빠는 피곤하다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 시계를 보는데요.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딸의 핸드폰도 꺼져 있습니다. 등교하고 출근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서지만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아빠는 출근을 위해 열차를 타려 하는데요. 운행이 정지됐다는 소식만 듣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손님은 택시를 타려 하는데 엄마는 옆 동네 아파트도 정전이 되었다는 소식에 택시를 대비해 마트에서 식료품을 삽니다. 마트 계산기도 움직이지 않아 직원들이 물건값을 일일이 손으로 계산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 회사 업무가 다 마비됐고 아빠는 강제로 일찍 퇴근당한 뒤 부랴부랴 자전거를 삽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계단을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웃집 할머니께서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모여 촛불만 켜고 조용히 밥을 먹고 식사를 마친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핸드폰도 컴퓨터도 TV도 먹통, 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베란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는데요. 도시의 불빛이 사라져서일까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은하수가 보입니다. 3일째, 전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아빠는 꿋꿋하게 회사에 출근했는데요. 부장은 라며 회사를 나가고 가족과 함께 도쿄를 떠납니다. 학교도 멈추고 회사도 멈추고 지역 주민들은 떠나고만 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정전재해에 건강이 악화된 걸까요? 그만 숨을 거두시고야 말았습니다. それでじいちゃん家に行くってこと？鹿児島に行けばこっちよりはだいぶあったかいし。羽田から飛行機に乗る。自転車で行く。大丈夫だ、任せとけ。俺についてくればなんとかなる。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을 설득해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 가고시마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까지 가는데요. 경찰은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も食い物もない町にいる方が絶対危ないって。嘘！行くの？鹿児島に？自転車で？ 가족들은 결국 가고시마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과 딸은 서점에 들어가 지도를 훔치고 어림잡아 거리를 재보는데 향하는 곳마다 문은 닫혀있고 머물 곳이 없어 가족들은 노숙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돗자리를 덮고 잠을 자던 중 한 남자가 생수를 몰래 뺏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들은 남자를 쫓아가는데요. 먼 길 쫓아 겨우 찾았다 싶었는데 남자가 갓난아기에게 분유를 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식료품은 날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져가고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 호기롭게 강물을 마셔보기도 하지만 아빠에게 찾아온 것은 폭풍설사뿐이었습니다. 43일째,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한 가족들. 오사카에는 전기가 통한다는 소문을 들은 아빠를 따라 오사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도착해보니 상황이 도쿄와 다르지 않습니다. お父さん言ったよね。自転車は大阪までって言ったよね。だったら親らしいこと一つでもしてみろよ。もういい加減にしなさい。お父さんはそういう人なんだから。 가족들의 말에 충격받은 아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말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시 가고시마로 향하는데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를 야외로 꺼내 요리한 뒤 나눠 먹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배식을 받기 위해 부랴부랴 줄을 서는데요. 아쉽게도 바로 앞에서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빠는 가족들을 위해 무릎까지 꿇지만 결국 또 한 번 쫄쫄 굶게 됩니다. 67일째, 가족들의 기력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때 들판 저 너머 돼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가족들은 바로 노끈을 준비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 돼지잡이에 나섭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을 모르는 가족들은 죽은 돼지를 앞에 두고 난감해하는데요. 돼지의 주인인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가족들은 주인이 있는 돼지를 잡은 죄로 할아버지 집으로 끌려가고 井戸水飲めますか？当たり前じゃろうが。 할아버지의 배려로 물도 마시고 따끈한 밥과 고기도 먹고 목욕도 합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울타리가 무너져 키우던 돼지들이 다 도망쳐버렸다는 할아버지.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하며 돼지잡이를 함께합니다. あんたらがよけりゃずっとここにおってもろてもええんじゃけどの。田中さんああ言ってくれてるけど心配だよなお父さん。鹿児島に行こう。お前たちもそれでいいよな。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뜻을 존중하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담뿍 챙겨주십니다. 気をつけての。 가고시마를 향해 다시 먼 길을 떠나는 가족들. 가족들은 과연 무사히 가고시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전기가 사라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정전이 일어났을 때 한 번쯤 상상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는 건전지 등 전기와 관련 있는 모든 것이 멈추는 사태를 다룬 작품으로 단순한 정전이 아닌 태양 플레어로 인한 EMP, 아포칼립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EMP 아포칼립스는 전자기기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벌어지는 종말물의 일종으로 인류가 문명을 단숨에 잃어버리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는 정전을 그린 재난 영화이지만 전반적으로 재난보다 가족에 더욱 집중합니다. 우리는 문명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얻는 반면 또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일까요? 작게는 여유로운 식사부터 크게는 인류애까지. 영화는 문명이 침투한 우리네 삶을 날카롭고도 섬세하게 다룹니다. 오는 휴일 가족들과 볼만한 웃기면서도 따뜻한 영화 찾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것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퓨레였습니다.